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사우디 국적의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살해 사건은 사우디와 터키, 미국 3개국 지도자들이 권력 유지와 돈벌이에 따라 협상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우디는 신문 도중 사고사했다고 밝힐 것으로 보도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아침 이미 예고편을 보여준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사우디 돈에는 관심이 없다고 트윗했지만 현실은 다르고 터키 대통령도 사우디 투자를 탐냅니다. 사우디 돈을 바라보는 모든 업계에서도 그러나 사우디와 거리를 두거나 돈 거래를 끊고 있습니다. 심지어 레슬링 협회나 미국 헐리우드 기획사도 거대한 거래를 끊어가고 있지만 미국 재무장관은 사우디 투자 컨퍼런스에 예정대로 참석합니다. 팍스 뉴스가 미국 언론 가운데서는 아직까지는 거의 유일하게 참석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유독성 사우디 왕세자를 권좌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 미국 경제는 좋고 또 좋아져서 일자리가 넘쳐납니다. 반면 세금 감면안의 인기는 점점 내려갑니다.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은 자신은 트럼프 팀의 일원이며 국방장관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그 사람은 민주당 같아라고 말한 뒤의 발언입니다. 미국 대학생의 약 반 정도가 올 선거에서 투표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입학 선발에서 아시안계 학생들을 다른 소수 인종과 비교해서 차별했는지의 재판은 미국에서 정치화됐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시작한 어포머티브 액션의 존속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미국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갔다가 다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갔는데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 얼굴이 지금 보여서 지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많은 미국의 정치인들이 공화당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사우디 국적의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카쇼기가 이제 살해된 것으로 봐야 되죠.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CNN 방송이 취재를 해서 사우디 현장에서요.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기를 사우디가 결국은 오늘 미국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만났으니까 인정을 하겠죠. 이스탄불 터키에 있는 총영사관에서 이 카쇼기라는 칼럼니스트가 새로 재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서류를 갖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결국은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부터 간 그런 어떤 살인단에 의해서 살해가 됐다 하는 것. 그러나 그 살해가 우발적이었다. 탁 쳤더니 탁 숨졌다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의 발표를 사우디아라비아가 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제 60미닛과의 얘기에서 한 것과 60미닛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과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의 미국 방송이 될 즈음에 한 말은 다릅니다. 60미닛과는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개입을 했다면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주 강력한 벌을 내릴 거야. 했다가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내가 사우디 킹과 통화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던데.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하던데. 그렇다면은 어떤 악당 집단들이 로그 킬러들이 한 것인지 who knows 지켜보자.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개혁가라고도 부분적으로 지적을 받았던 왕세자, 보통 이제 MBS라고 부르고 있죠. 모하메드 빈 살만은 개혁가인가
그야말로 그가 그 로그 살해 그 집단의 헤드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판다고, 또 오늘 아침에는 나는 개인적으로 사우디 돈에 관련 없다는 트윗까지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재단이 사우디와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거래에 있어서.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는 자국의 그 영사관에서, 총영사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보 다 갖고 있다, 사우디가 살해했다 하는 것을 마구 퍼뜨리면서도 사실은 그 사우디로부터 경제가, 터키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투자 같은 것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지금 그 제레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마음속에 많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 사우디의 돈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터키의 대통령도 지금 그 사우디에서 투자를 받아서 본인이 좀 어떻게 해보겠다.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이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터키 대통령이 전선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터키 대통령의 그 친정부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뭐 한 번 정도 맨 앞에 나왔던가요? 하더니 뒤로 싹 들어가서 지금 터키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계의 대통령인 미국 대통령이 그 터키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 안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왕세자를 비난이라기보단 비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쭉 어제 그가 지금까지 썼었던 그 사우디에 관한 칼럼을 봤더니 뭐 사우디 국적이고 사우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뭐 사우디에 의해서 많은 특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터키 대통령도 사우디에서부터 돈 받고 대강 지금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마무리를 짓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봐주느냐 봐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래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는데 킹인 나도 모르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왕세자도 몰랐다고 밑에서 뭐 알아서 기었다던가 알아서 정보국이나 누구 검시 의사들이 가서 알아서 가서 절단기로 뭐 살해를 하고 이것까지 지금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봐주면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사우디도 이제 왕세자가 탁 쥐고 있는 언론들이 있잖아요. 그 언론에 보면은 숨진 자말 카쇼기 씨가 한 번 이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아들인가요? 인터뷰를 하게 하고 그 아버지가 약혼도 아직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약혼했거든요. 지금 이 카쇼기와 피앙세가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피앙세가 36살, 카쇼기가 59살, 이제 조금 있으면 며칠 안 남았어요. 60살이 되는데 이 36살의 피앙세는 터키의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다니고 있는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전부터 이 카쇼기의 글을 많이 읽고 있다가 지난 5월 달에 아마 이스탄불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만났는데 두 사람은 서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나자마자부터 아주 오랜 동안 알고 있었던 것처럼 불이 붙었고 이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남녀 관계로나 불이 붙었고 이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카쇼기의 피앙세의 부모가 처음에는 결혼을 굉장히 반대했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36살과 59살이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극복을 했고 그런데 지금 사우디에서는 그 사람들 피앙세 결혼도 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이제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의 왕세자도 살릴 수 있는 위치이고 또 터키 대통령과는 터키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를 풀어줬기 때문에 워낙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 스타일을 좋아하는 데다가 에르도안 아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잠시 미국 목사를 억류하고 있는 사이에 사이가 어긋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지금 다시 사이가 좋아지고 있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봐주고 터키 대통령이 조사하는 척 하다가 흐지부지 해버리면 사우디의 왕세자의 정권은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아주 세계적인 그야말로
그 악당 중에 악당으로 해서 사우디 왕세자가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기를 계속 그 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 그 악당들이 악당 살인 킬러들이 했을지 누가 알아 두고 보자 한 얘기도 지난번에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막 한다고 했었을 때 누가 알아 그 미국의 어디 침대에서 400파운드 사람이 했는지 who knows. 그리고 그 알라바마주에서 로이 모어라는 뭐 어린 아이를 소녀들을 그렇게 성추행을 하고 있었다는 그 사람이 이제 선거에 나갔을 때도 아니라잖아. 그 사람 아니라잖아. 사우디 왕 아니라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터키에서 갑자기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까 터키의 뭐 조사팀들이 그 총영사관에 들어가 봤더니 화학약품 냄새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미국 정보국에서는 이미 이 사우디의 왕세자가 이 카쇼기를 사우디로 납치하려고 미국에서 1년 동안 살고 있었거든요. 납치하려고 그랬다 하는 그 정보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요. 사우디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세계에 너무 많은 나라들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띄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손정희 씨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우디 왕세자와 그 미국의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사위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손정희 씨도 그 MBS와 굉장히 그 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할지 잘 모르겠는데 다보스 사막의 다보스라고 열리는 이 그 포럼에 참석할지 안 할지 미국과 영국의 그동안 그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권위 있는 사람들이 다 믿는 그런 언론사들은 다 안 갑니다. 뉴욕타임스, 이코노미스트, CNN, CNBC,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LA타임스 지금 그 새로운 그 발행인도 안 가기로 했고요. 미디어의 뭐 거대 그 부자죠. 이제는 아리아나 허핑턴도 안 가고 일본의 니케이도 그 포럼에 가려고 하다가 안 가기로 했고 비아컴 CEO, 또 우버 CEO, 월드뱅크 김용 총재도 안 가고 심지어는 월스트리트에서 돈 버는 것을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JP 모건 체이스의 CEO, 블랙락, 블랙스톤, 마스터카드 CEO, 포드 CEO, 소더비어 경매장 뭐 다 안 가고 구글 클라우드의 CEO도 안 가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 가고 IMF 총재는 가요. 왜냐하면 IMF 총재는 세계 어느 곳에서 열리는 그런 그 경제 포럼에는 다 참석하는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에 비해서 유일하게 팍스 비즈니스만 아직까지 지금 이거 보면서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겠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팍스의 그 대표가 가게 되는 거고 영국의 버진 그룹의 버진 레코드를 본인의 그 트럭에서 팔기 시작해서 이제는 우주 개발을 하고 있는 리차드 브론슨도 사우디와 굉장히 많은 돈 그 투자 뭐 10억 달러 이상을 얘기를 하다가 이건 아니다 하고 이미 그 끊어버렸어요. 그 관계를 끊어버렸고 오바마 대통령의 에너지 장관이었던 그 어네스트 모니즈 미국에서는 보통 정치인 때는 돈을 못 벌고 그 연봉만 받고 정치 끝나고 돈 벌잖아요.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어떤 개발하던 거 이것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라고 해서 10억, 100억, 5천억 달러 규모의 이것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정도만 뭐 사우디와 무기 장사하겠다는 얘기고 세계 레슬링 엔터테인먼트요. WWE가 올해 초에 사우디에서 그 페이퍼뷰 레슬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달 말인가 다음 달에 또 다른 그 WWE 그 퍼포먼스가 레슬링이지만 퍼포먼스잖아요. 사우디에서 열릴 예정인데 다음 달이군요. 그런데 선수들이 너무 불편해한답니다. 레슬러들이 엔터테이너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게 오늘 보니까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에 아주 그 크게 써 있었고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것을 계속 유치하려고 지금 방송으로요. 여성들이 운전하는 것도 보여주고 막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개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세자가. 그런데
심지어는 WWE의 멤버들 가운데서도 그 레슬러요, 피메일 레슬러는 사우디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그가 개혁자인가 아니면 독재자로 가고 있는가, 독재자로 가면서 개혁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헐리우드의 탤런트 폼, 이게 지금 이제 테스트가 되는데 인데이버 탤런트 폼이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100만, 1000만, 억, 4억 달러 투자를 받기로 했거든요. 사우디 그 정부 그 기금이요. 공적 기금으로부터,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로부터 4억 달러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이게 사우디 정부가 아무리 그래도 깡패 집단이 어떻게 총영사관에 가서 그 사람을 몇 시간씩 가둬두고 살해를 하고 합니까? 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있기가 상식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그런 일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돈도 좋지만 그 탤런트 회사지만 우리는 그 돈을 받아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회사로서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거리를 두는 돈이 거래 자체를 끊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윗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죠, 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재단과 사우디와의 사업 관계, 지금 당장은 뭐 끊었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끊은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업하기 위해서 한 7, 8개 무슨 등록해놓은 그 등록 상표도 있고요. 그 등록 상표 이름 보면은 사우디 어디 그 홍해 근처에 뭐 도시 이름 이렇게 다 돼 있고, 아직도 그런 것은 갖고 있고 사우디로부터 도움 많이 받고 있고, 또 그 호텔이라든가 그 트럼프 타워에 대해서도.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다,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재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just fake news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도 있어요. 저는 들려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느냐, 내 트럼프 타워에 그 대선에 나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타워에서 발표를 할 때 지금 이 트럼프 타워 한 층도 다 사우디가 샀어. 그 사람들은 뭐 4천만 달러, 5천만 달러 이렇게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돈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우디아라비아를 싫어할 수가 있겠어? 나한테 수많은 돈을, they pay me millions and hundreds of millions 라고 얘기를 해서 they make a lot of money, 이렇게 그렇게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지금도 돈 벌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트럼프 타워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의 무기를 팔려고 하는 이런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저널리스트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살해한 것을 묵인을 해주냐? 묵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벙덤벙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뉴스를 자세히 모르거든요. 대통령이 그렇다 하면 대통령 트윗 보고 그런 것이다 하는데, 이 케이스는 상대가 그 저널리스트이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지금은 왕세자 그 힘에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만, 이 자멜 카쇼기가 아버지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 국가로, 단독 국가로 성립된 것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때 말하자면 국가를 성립한 그 사람의 예를 들면 뭐 초대 대통령 정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의 주치의를 지냈었거든요. 자말 카쇼기가. 그랬고, 그 정도로. 그래서 왕가와 계속 본인 자신도 사우디의 왕가에 굉장한 그 자문을 많이 했고, 지금 왕세자가 독재를 하니까 꼼짝 못하고 있지만, 리츠칼튼 호텔에 갇혀 있었던 수많은 100명이 넘는 그런 왕족들도 다분히 자멜 카쇼기에게 어떤 동정심이나 이런 것을 느낄 테고, 더군다나 세계 언론이 이런 사례를 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 사우디 왕세자와 서로 그 협상해서 적당히 그 권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득을 챙기고 마무리한다고 할 때 세계의 언론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게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잠시 뒤에 이 제임스 마티스 장관도 아주 그 강직한 사람이에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하버드의 어포머티브 액션과 함께.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좀
조심성이 많은 좀 신중한 인물이잖아요. 물론 뭐 그 해병대 그 사성 장군이기도 하고 그렇게 신중한데도 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일하다 보면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60미닛과 인터뷰에서 나토에 대해서도 내가 제임스 마티스보다 더 잘 알고 이 사람이 나토에서 일한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해서도 내가 더 잘 알고 가만 보면 그 사람 민주당 같아. 아마도 그 곧 떠날 수도 있어. 떠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그럴 일 없다. 나는 떠날 일 없고, 그리고 나는 그 민주당 아니다. 제임스 마티스는 한 번도 지금까지 어떤 그 정치적인 당에 등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포트폴리오에도 이제 초당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내가 물러나고 이런다는 일에 대해서 대통령과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데모크라틱 민주당의 마음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람을 하이어해서 쓰다가 나중에 저도 쓰다가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서요.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주 쓰레기통에 구겨버리죠. 그렇게 구겨버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처럼 스스로 이제 나갈 날짜 정하고 나가고, 그래서 이제 유엔 대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기보다 저는 못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유엔 대사라는 자리가 이런 일에 말을 하는 자리고, 아주 오히려 중국 얘기는 어제도 하던데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국방장관이 쉽게 물러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을 그야말로 모시고 갈 때 얼마나 융숭하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갔는데, 지금은 그 사람 아마 물러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아니래요. 그리고 지금 대선이 대선이 아니라 중간 선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1월 6일이니까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별로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요.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 기금은 굉장히 많이 모였더군요. 1억 달러인가 모였고, 그리고 선거 기금 자체는 민주당은 작은 돈으로 많이 모여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더 많이 모였대요. 공화당 지금 의원들은 일부에서는 나를 지원해 준다고 슈퍼팩 동원해서 돈을 많이 후원한다고 하고 지금 공화당이 지원하지 않는다. 그건 왜 그러겠어요? 계산상으로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 저쪽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다 싶으면 지원 안 하죠. 그 돈을 다른 데로 돌려 쓰죠. 지금 그런 형편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특별히 공화당에게 좋고 특별히 공화당에게 나쁜 것도 없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지 기반이 얼마나 나올까인 것이고,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요, 오늘 지금 칼리지 리액션 폴이라는 대학생들의 여론조사를 하는 기구가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3,63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대학생들이 이번에 유난히 거의 반 정도가 중간선거에 나가서 투표를 하겠다고 definitely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이번 해에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큰 영향을 미치겠죠, 민주당에. 그런데 항상 이런 여론조사가 나와도 막판에 가면은 그렇게 많이 젊은 사람들이 나가지 않은 게 지금까지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선거에서 그들이 확실하게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시니어들은 74%가 나가서 투표를 하고 실제로 그 정도 한다고 하고 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퍼센테이지에 실제로 나가서 투표를 했었을 때. 그리고 시니어들이 지금 공화당이 많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2014년도에는 대학생들 가운데서 투표권 있는 사람들 18%만이 투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워낙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생들 가운데서도 이게 중요하겠죠. 민주당 대학생들이 나가서 투표하겠다는 열기가 더 많고요. 공화당 대학생들보다는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언론과 비슷해서 따지고 보면 숫자를 따지고 보면 대학생 그 젊은 나이에는 좀 남도 좀 돕고 소수인종도 돕자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가장 큰 앞에 내세우는 거니까 공화당은 작은 정부 책임지는 그 경제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젊었을 때는 대학생들을 구태여 성향을 따지자면 진보 성향이 민주당 성향이 공화당보다는 좀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은 다 두고 봐야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버드 대학교에 과연 아프리칸 아메리칸 라티노 학생들을 더 많이 입학시키기 위해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다른 것도 활동도 좋고 하는데 그들을 떨어뜨리면서 그랬는가. 이제 이 소송한 거 특히 이제 중국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이게 에이시안 아메리칸 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미국 언론계에서 어포머티브 액션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화당의 연방 법무부 장관도 하버드가 틀렸어. 처음에 이제 불을 지핀 게 그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의 법무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아무래도 소수인종 보호, 이민 정책 때문에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니까 이렇게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공화당 쪽으로 많이 가지고 새로운 블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화당은 다른 부분은 몰라요. 다른 부분은 다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개인적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이 좋으시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다른 부분 총기도 여러분들께서 총기 그 소지의 자유를 또 원하시면 공화당에 그쪽은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은 이제 그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저는 이제 미디어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소수인종 미디어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종이나 이민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릴 의무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절대로 공화당은 소수인종 어포머티브 액션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 법무부가 하버드 대학교가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을 차별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백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버드에서도 제가 어제는 2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24%는 에이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이고 전체 인구가 6%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볼 때 하버드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다양한 거. 또 교육 아무리 그래도 교육기관이니까 나중에 미래를 생각할 때 좀 다양한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할 테고 제일 처음에요. 오늘 아침 그 NPR 방송에 보도를 하는데 미국에서 어포머티브 액션이라는 게 생긴 것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가 하면은 케네디 대통령이요. 지금 굉장히 정치화됐지만 이것이 또 정치화될 것이지만 그랬지만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대에 그때에는 그 대학생 이런 것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61년도에 행정명령으로 말하자면 어포머티브 액션이라는 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연방 하원 의원으로 나가서 공화당의 이슈 마음껏 펼치다가 나중에 그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사선까지 하다가 물러나고 말았던 김창준 연방 하원 의원이 있었잖아요. 김창준 연방 하원 의원도 비즈니스 오너로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원 의원이 됐는데 그때도 연방 정부의 거래를 땄을 때 어포머티브 액션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받은 사람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뭐 공화당 하원 의원이 돼서는 또 공화당의 어떤 정강 정책에 충실했지만 1961년도에 프레지던트 케네디가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당시에는 소수인종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았으니까는요. 라티노나 에이시안보다는 에이시안은 70년대 이후에 많이 한국 사람들도 이민 들어왔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직장에서 얼굴이 까맣다고 고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학교도 다 불리고 했으니까. 이 케네디 대통령이 자신은 얼굴이 하얀색이지만 이거는 아니다 해서 정부와 계약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어포머티브 액션 비슷한 것을 만들었고 일터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나중에 이제
와츠 사건도 있고 막 했잖아요. 시카고에서, 워싱턴 DC에서, 볼티모어에서, LA에서 흑인들이 우리 차별받는다고 막 라이엇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대학교에 그 지각이 있는 그 총장들, 교수들, 학생들이 야, 우리가 이 소수 인종들을 엘리트 칼리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 그때도 역시 블랙이 많았으니까 했어. 다른 모든 미국의 소수 인종들은요, 블랙의 역사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나중에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게 블랙들도 우리가 받아야지 되겠다 해서 점차적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게 있어서 뭐 점점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혜택을 받은 뭐 인디안 아메리칸도 있을 테고 에이시안 아메리칸도 있을 테고 하겠죠. 그런데 점점 이게 시행되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의 어퍼머티브 액션은 에이시안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자꾸만 몰리니까 이제는 이게 에이시안 아메리칸은 너무 많네 하는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던 거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어요. 70년대에도 UC 데이비스의 메디컬 스쿨에 본인이 white이라고 못 들어갔다. 이렇게 소송을 했었던 것도 있고 2013년도에 소송이 2016년도에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에서 백인 여학생이 내가 백인이라고 다른 소수인종 때문에 나 안 됐어 했던 그런 판결이 있었고 그런 때 대부분 연방 대법원은 이제 소수인종 편을 들었지만 이제는 연방 대법원까지 이게 올라갈 경우 그렇지 않을 올라가서 판결을 내릴 때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이번에 하버드 대학교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그 텍사스에서 백인 여학생이 내가 백인이기 때문에 차별당했어. 그 소송을 맡았었던 사람들이 뒤에 그 그룹들이 뒤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는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죠. 학교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 연방정부와 뭐 계약하는 이런 일 안 하니까 어퍼머티브 액션 없어도 돼 라고 얘기하시지만 모든 법은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상징적인 적용성이 있는데 어떤 때는 상징적인 적용성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것, 소수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소수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그 어퍼머티브 액션이 하버드에서는 이렇게 뭐 어디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막 발휘가 되고 있지만 모든 미국 전국에서 여러 형태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그 법이 있을 때 그 법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소수 인종을 함부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그 백인들의 인식도 인식이고 조심성 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하버드 대학교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입학사정하는 거 없애야 된다. 이렇게 뒤에서 주도하는 백인들은 어퍼머티브 액션을 이 아시안 아메리칸을 앞세워서 위해 주는 척하면서 완전히 없애기를 원하는 그룹들입니다. 라디오 서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랜만에 주식시장 분위기 괜찮습니다. 좀 전에 제가 방송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우지수가 한 300포인트 이상 플러스였거든요. 지금도 3대 지수 전부 초록색입니다. 자, 수치가 나오면 좀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네, 379.65포인트. 그리고 나스닥과 155.48. 큰 폭이네요. 48. 그리고 S&P 500도 43.33. 이 모든 것들이 경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일자리가 미국에서 200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거의 뭐 20년 만에 가장 오픈이 많이 됐어요. 710만 개의 일자리가 오픈돼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 오래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낙심하다가 포기하셨던 분들은 한번 글쎄요, 컴퓨터 앞에 앉아보시면 어떨까요? 대통령도 너무 좋아하죠. 이 미국이 지금 스탁마켓도 좋고, USA 정말 좋아. 우리는 넘버 원 in world, by far, so far. 우리 넘버 원이야. 이렇게 했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또,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알아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공화당의 전국위원회의 조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조사했더니
60% 이상의 유권자들이 공화당의 세금 감면안이 그 중간 계층보다는 부자나 기업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화당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또 다른 완전히 그 반대적인 그 스탠리 그린버그 of Greenberg Research, 이 조사 기구는 민주당 성향이에요. 왜냐하면 뭐 빌 클린턴 그 여론조사 해줬던 그 기구니까는요. 여기서 볼 때는 이게 좀 지금 차이가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46%가 공화당의 세금 감면을 지지하고 44%가 반대를 했는데, 9월 달에는 굉장히 뛰어 올라서요. 반대하는 사람, 이건 나를 위해서 좋지 않아 하는 사람이 52%대, 뭐 좋다 하는 사람이 40%니까 12% 갭이 있는 거죠. 물론 공화당에서는 아직도 75%가 세금 감면안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줄어들었어요. 4월 달에 84%였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반대가 73%에서 84%로 오히려 이제 더 커졌고, 그 반대의 폭이. 그러면 지금 한 3주일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민주당에서 글쎄요, 이 내용을 얼마나 잘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공화당의 또 다른 악재다라고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뭐 물론 국내 일은 아니지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그 카쇼기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일들이 3주일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전개될지,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 의회에서 일을 해야지 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른다잖아. 뭐 왕과 왕세자가 아니라 어떤 뭐 깡패 집단이 했을 거야.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하기가 거의 힘든 일이라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무기 팔고 사고할 때 의회에서 뭔가 승인을 해줘야지 되는 절차, 이런 게 있는데, 대통령의 친한 친구인 린지 그레함도 아니 그런 그 독성 빈 라덴이 아니래요. 빈 라덴이 아니라 그 MBS 는 그 사우디의 왕세자는 그건 끌어내려 버려야지 돼. 이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공화당이나 민주당 사이에서도 그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일에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테고요. 어제 제가 헤드라인에서 전해드리고 못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뉴스에서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저의 책임에 의해서 전해드리는데 너무 아쉬워서요. 시얼즈가 파산보호 신청한 것이 1892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것도 아주 묘한 게요. 문을 이렇게 닫는 게 아마존과 같은 비슷한 이커머스 때문에 닫는 것도 많은데, 시얼즈가 처음에 인디아나주에서 스토어를 문 열기 전에요. 그 옛날에는 미국에서 메일 오더를 많이 했잖아요. 그 메일 오더링 회사가 됐었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엔 첨단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메일 오더 회사가 너무 몸집을 키워서 이런 그 스토어가 많았기 때문에 금방 줄여서 이커머스로 다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직원이 지금 7만 명 정도 되고 700군데 스토어 가운데서 뭐 K마트도 2005년도에 잘 된다고 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150군데 문 닫고 250군데 또 검토를 하고, 이윤이 아직까지 있는 그런 그 300군데 스토어는 오픈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잘 모르는 일이고요. 이 시얼즈의 스토리였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어느 지역인가요? 어쨌든 어떤 지역에서 마리화나를 뭐 조금 25.8g을 압수당했어요. 집에서 어떤 사람이. 근데 강아지가 3마리가 있었는데 경찰이 그 급습하던 도중에 강아지를 살해했어요. 그러자 이 여성이, 집주인이 이제 고소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하급법원에서 강아지가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할 수 없다 했는데, 다시 올라가니까, 어느 법원으로 가니까 그래도 이 권리가 있다. 강아지를 잃어버린 이 주인에게 고소를 할 권리가 있다 해서 고소는 계속된다. 쇼는 계속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강아지가 이런 그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어제 이제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그 포르노 스타가 대통령이 나를 중상모략했다 해서 고소했는데 기각해버렸잖아요. 판사가.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거봐라. 그 스토미 데니엘스 얼굴 말상이야. 그 홀스 페이스잖아. 이것도 또 미국이거든요. 강혜신이었습니다.